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 365 지금 듣고 계십니다.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협심증에 대해서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그러면 협심증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되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안정형, 그러니까 진짜 안정되는 거, 그 불안정형, 그다음에 변이형인데 좀 말이 좀 조금 어렵죠. 네네. 어떤 좀 특징들이 있나요? 말 그대로 안정형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제일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게 아침에 막 건널목 신호 바뀔까봐 막 뛰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그리고 예전에는 등산할 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또 아픈데 또 쉬면 괜찮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괜찮은 게 안정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불안정형은요? 불안정형은 이제 안정형이 지나가서 이거는 운동할 때도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죠.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진 혈관이 자꾸 경련이 나요. 이렇게 다리 근육 종아리에 쥐나듯이 혈관도 근육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술 드시면 얼굴이 벌게지는 거는 혈관이 늘어나서 그렇고 우리 얼음으로 손 너무 많이 지는 거는 혈관은 오그라들어서 그러는데 이 동맥경화가 있거나 좀 좁아진 혈관에서 그런 게 조금만 자극이 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급해요. 이거는 심근경색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장이 그냥 자동차 엔진이 휘발유 안 오면 쓰듯이 심장이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심장마비, 돌연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정, 불안정형은 좀 우리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이형이라는 건 좀 단어도 어려운데 변이형 협심증은 뭔가요? 그러니까 변이 이상한 협심증이다. 이거는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요. 이상하게 그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30, 40대, 50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 조영술에 보면은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지는 않고 거의 정상 소견인 경우도 있는데 혈관이 그냥 근육이 쥐가 나가지고 오그라들면 피가 안 가는 거죠. 이때는 가만히 있을 때도 많이 아프고 제일 특징적인 게 새벽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잘 때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위험한 게 오 하다가 피가 안 오면 심장이 두덕두덕 그냥 두두둥 하고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약 드시면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약 끊었다가 그냥 갑자기 돌연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변이형 협심증도. 네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이 협심증,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 임상에서는 주로 어떤 거가 제일 많나요? 뭐 안정형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냥 불안정형 들어가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언제 며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계단 갈 때만 아팠는데 요새는 계단 갈 때도 아프고 어떤 데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 변이형 협심증도 같이 오는 게 이제 그 불안정 협심증이죠. 그리고 변이형은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플 때 혀 밑에 약을 넣잖아요. 조금만 알려. 그거만 있어도 되게 위기는 넘기세요. 그러면 되게 이제 그 약을 드리면 또 안 갖고 다니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분이 있어요.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매일 드시는 약도 그러니까 치료는 다 조금씩 틀립니다. 불안정 협심증은 빨리 병원 가셔서 스텐트 시술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정 협심증은 약도 쓰시면서 생활 습관 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야채도 많이 드시고 화내지 마시고 하여튼 그 기름기 좀 튀긴 거 줄이고 그러시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흔히 있으세요. 그럼 변이형은요? 치료가요? 변이형은 약으로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한 2, 3년, 3, 4년 지나면 약을 안 드셔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때 이 변이형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특히 배우자가 사망하고 했을 때 협심증 증세가 조금 있던 분들이 병이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막 불초장 치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또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변이형으로 또 많이 오세요. 근데 이 변이형은
20, 30대도 오거든요. 특히 이제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는 젊은 남자나 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저 28살밖에 안 되고 30살밖에 안 됐는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협심증 아니겠지. 뭐 좀 쉬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술, 담배하고 변이형 협심증은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특히 술 드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주 딱 얘기를 하세요. 저는 술만 먹으면 아침에 가슴이 아파요. 식도염인가 봐요. 그러는데 식도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되게 5분 이상 가지 않아요. 5분 이상 혈관이 오르들었으면 섣버리거든요. 자동차 엔진이 쓰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 전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안정형, 불안정형,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좀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가만히 쉬면 괜찮아진다가 하는 안정형하고 불안정형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움직여야지만이 이 협심증이 생기고 쉬면 괜찮다. 이거는 어떤 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때는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거든요. 맥박도 빨라지고 쿵쿵쿵쿵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근육이 있기 때문에 산소랑 그 영양분, 당분이 많이 가야 돼요. 근데 그 영양분을 주는 혈액을 주는 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면은 좀 맥박이 더 떨어지면서 수축력이 떨어지니까 산소가 좀 덜 와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대개들 딱 얘기하세요. 저는 계단만 3층 올라가면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5층 아프던 게 지금은 1, 2층만 가도 아프다. 그때는 상당히 그 협심증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좁은 혈관이 감당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심장이 네네. 갑자기 네.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각각 안정형이나 불안정형, 변이형 통증 지속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안정형은 말 그대로 이제 쉬면은 되게 가라앉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많으세요. 저는 등산 갈 때 처음에는 좀 아픈데 한 5분, 10분 아프다가 좀 쉬면은 괜찮고 그 다음에는 더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협심증이 조금 있는데 이게 운동을 하면 혈관이 빨리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 그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안 넓어지니까 답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저대로 넓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경사가 가파른 산을 올라가도 괜찮죠. 그래서 저는 처음만 그러기 때문에 별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좀 무서운 게 주말에 그렇게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많이 119나 헬리콥터 타고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올해 새해부터는 이제 이번에 또 달도 바뀌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하던 그냥 운동을 갑자기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계단을 막 10층씩 뛰어 올라가다 보면은 그 동맥경화 있는 부위가 막 과열이 돼가지고 금이 가요. 금이 가면 우리 면도하다가 베이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혈관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피가 나다가 피떡이 생겨서 한 10%, 20% 좁아져 있던 분들이 갑자기 막히는 거죠. 그게 더 안 좋아요, 사실은. 전혀 방비가 안 돼 있거든, 심장. 네네. 그러니까 협심증은 대부분 안정형이나 불안정형, 변이형 모두 이 가슴 아픈 통증 시간은 한 5분 이내인 거죠? 오래 가면 10분인데 대개 5분 이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가슴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한 3분의 1의 환자는 배가 아파요. 자기 빨리 걸으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내시경하고 그러시는데 혈관이 심장에 3개가 있는데 어느 쪽 혈관이 좁아지냐 막히냐에 따라서 아래쪽에 좁아지고 막히면 배가 아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나는 막 긴장하고 걸을 때 양쪽 목이 조여요. 근데 가슴 괜찮거든요. 목이 조이는 것도 심장혈관 중에 위쪽 부분 혈관이 경련이 오거나 좁아져 있으면 목이 조이세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벌써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살도 좀 쪘고 담배 냄새 좀 나시는데 선생님 요즘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추운 데 가면 자꾸 목이 조여요. 그러면 검사 바로 들어가면 거의 확실하게 혈관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하지 않으면은 약물 치료하고
담배 끊으라고 그러시고 생활 습관 이제 변화를 해주고 더 심하면은 이제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협심증 증상이 뭐 한 10분 이내, 한 5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협심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증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 다시 오라고 하는 건지 그럼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빨리 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 보면 긴장해서 뛰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아픈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아픈 상황을 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정말 목이 조인다. 그러니까 아니면 좀 빨리 답답하다.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답답하는데 또 쉬면 괜찮다. 근데 위장병이 운동할 때 안 좋다가 쉬고 가라앉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이제 빨리 이 병원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아세요. 본인들도 아세요. 내가 병이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운동 안 하거든요. 운동 안 하고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배들 되게 나와 있어요. 저는 환자들 오시면 앉을 때 배부터 먼저 보고 벌써 이제 담배 냄새도 나시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비만하고 그러시면은 그리고 혈압 재보면 혈압 좀 높고 적당하게 높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중에 당뇨 있으세요? 그러면 되게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날씬할 때는 당이 안 생기지만 당은 꼭 언젠가는 생기거든요. 이제 좀 운동 안 하고 게으른 분들이 가슴 답답하다 그러면 이러면 1번 협심증. 근데 옛날에는 가만히 운동할 때는 아팠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두 개가 같이 아파요. 불안정 협심증. 저는 운동할 땐 괜찮은데 새벽에 술 먹고 나면 많이 아파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변이형 협심증. 그러니까 이상하게 혈관이 쥐가 나는 거죠. 그죠? 3번 변이형 협심증은 약물 치료만 하시면 잘 돼요. 뭐 스텐트 달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약물 치료를 게을리하다가 잘 쓰러지고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때 이게 뭐 협심증인지 뭐 식도염인지 잘 모를 텐데 정말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아프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안정형은 금방 쓰러지지 않으세요. 일단 그때는 이제 서서히 예약하셔서 좀 정밀 검사를 병원 가서 받으시는 거는 좋은데 불안정형 협심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혈관에 100% 막혀서 심근경색증으로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때는 빨리 그래서 뭐 병원에 예약이 안 된다 그러면 또 2주 3주 기다리지 마시고 정 급할 때는 119라도 불러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족력이에요. 내가 별로 혈압 당뇨도 없고 살도 별로 안 쪘는데 우리 아빠가 40대 심근경색이 왔다. 그러면 본인은 술 담배 안 해도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형제분이나 우리 교과서에는 사촌 이내에 한 명이라도 5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으면 본인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유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혈관 질환도 좀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혈압 환자도 어떤 가게는 집안은 전부 뇌로만 와요. 그래서 저 큰아버지 뇌졸중, 작은아버지 뇌졸중, 또 자기 아버님 뇌졸중. 그리고 심장 찍어보면 깨끗하거든요. 또 어떤 집안은 다 심장으로 와요. 뇌 깨끗한 분에서 해서 자기 선조들이 아니면 가족 형제분들이 부인은 아니에요.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협심증인데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같이 피가 생긴 그쪽 계열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미리미리 알고 우리 아버지가 60세 때부터 혈압약 드셨다. 그러면 자기도 50 넘으면 자주 재봐야 돼. 언젠가는 관리를 잘 안 하면 혈압이 오거든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혈관도 똑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정형 협심증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무슨 협심증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보통 편안히 있다가 갑자기 뭔가 무리한 일을 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병원에 한번 예약해서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쉴 때도 가슴이 아프고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또 답답하고 또 운동할 때도 또 그게 더 심해지고 하면 이거는 불안정형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이거는 위기의식을 갖고 응급실을 가거나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된다. 그리고 변이형, 뭐 새벽에 자다가 아픈 이런 협심증인 경우에도 이거는 뭐 응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럴 때는 병원에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되게 몇 번 정도는 괜찮으신데 이 시간이 질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세요. 새벽에 오던 게 낮에도 오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그 쓰러지시는 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 뭐 운동할 때만 아프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뭐 축구도 하고 다 하니까 괜찮겠지. 그러다가 쓰러지시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하고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떤 뭐 이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한국에서도 이런 병이나 협심증 논문이 저희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게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약간 비만하고 그리고 그런 통증이 자꾸 오면은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게 아닌가. 이거 돌아가세요. 제가 의사하면서 한 20명 정도 진단을 내려드렸는데 약을 드시다가 몇 달 있다가 임의를 끊는 분들이 응급실로 오시는데 그때 이미 돌아가셔서 오세요. 그 손에는 막 그 혀 밑에 넣는 약 있죠. 나이트로 그래서 그거 병을 쥐고 그 병을 뜨다가 심장이 툭 서버리는 거예요. 그 심장마비라는 거는 우리 텔레비전에서 연독극에서 보듯이 뭐 서서히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심장마비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툭 서요. 여러분 저기 차 몰고 가다 휘발유 떨어지면 길에서 그냥 차가 스쳐 조용하게 두덩두덩 하다가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혈압이 뭐 70, 60, 50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잘 뛰다가 아주 섣버려요. 부정맥이 피가 안 오면 부정맥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은 전기로 충격 주잖아요. 근데 부정맥으로 와서 심장이 섰을 때는 그때는 혈압도 0이고 그게 4분 지나면 뇌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빨리 전기 충격 주거나 심장 마사지 하면은 잘 돌아오시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협심증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이렇게 운동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해야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갑자기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서서히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좀 늘려나가고 물론 운동하시기 전에 약도 충분히 드시고 일반적인 걸 다 해놓은 다음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견디게 되면은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여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번 걷기. 그래도 좀 괜찮으면 좀 빨리 걷기. 2번 그다음에 계단 올라가 다니기. 계단은 돈도 안 들거든요. 그냥 신발만 있으면 돼. 구두나 운동화만 있으면 그리고 헬스클럽 안 가셔도 되고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일주일에 10층 계단을 2번만 걸어서 올라가면 그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 20%가 덜 생긴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10층 2번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뭐 2, 3층은 가지만 엘리베이터 타게 되고. 그래서 이 어떤 이제 환자분은 스텐트 시술하고 매일 20층씩 하루에 한 번씩 다녔는데 지금 뭐 약도 거의 다 끊고 아스피린하고 콜레스테롤약만 드시고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병이 생겼지만 나는 이 불치병이 걸리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70% 좁아져 있는데 그때부터 딱 담배 끊고 혈압 조절하고 열심히 걷고 좋은 음식,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30%는 좁아진 게 점점 넓어지세요. 스텐트 시술 안 해도. 40%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적당히 조절하십니다. 30%는 약 드셔도 점점 심해지세요. 담배 안 끊고 배 계속 불룩 나오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텔레비 쫙 기대서 이렇게 모니터로 TV 보시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더 한 7, 8년 더 사시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 얘기도 있는데 좀 더 많이 움직인다 그래요. 이 가사일 하는 게 그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거기서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땀나게 운동 안 해도 움직이기만 해도 좋아요. 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